인생은 끊임없는 변화와 발전의 흐름으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부모가 되는 순간은 특히나 놀랍고 큰 변화의 순간 중 하나일 것이다. 우리의 삶에 작은 씨앗을 뿌리며 그 씨앗을 사랑과 관심으로 가꾸어 키우는 것은 어떤 보물보다도 귀중한 일이다. 부모라는 단어는 단순한 상위 개념을 넘어서 사랑과 지지, 인내와 이해를 품고 있다. 부모가 되는 것은 어린 마음을 품는 것이다. 이 작은 단어는 어린 마음과 함께 성장하며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준다. 이 길은 단순한 것이 아니다. 어려운 일도 많겠지만 그 안에는 끊임없는 희망과 가능성이 존재한다. 부모가 되는 순간 우리는 그저 자신만의 삶이 아닌 또 다른 생명에 대한 책임이 생긴다. 그것은 아이들을 더 나은 세상으로 안내하고 그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끊임없는 배움과 성장의 과정이다. 부모가 되는 것은 양식과 규칙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과 이해를 통해 아이들을 지지하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부모는 끝까지 아이를 믿고 지켜봐주며 격려하고 후원해주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이가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것. 좋은 부모 역할은 이것 하나로도 충분하다. 부모로서의 역할은 어떤 보상보다도 크고 귀한 것이다. 우리의 사랑과 지도로 아이들이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때의 보람은 다른 어떤 것과도 대체할 수 없을 것이다. 쉽지는 않지만 분명 보람차고 아름다운 여정일 것이라 믿는다. 삶의 자극제가 되는 발칙한 이솝우화에는 웃음과 눈물, 재치와 감동의 이야기들이 즐비하다. 이 중에는 부모로서 우리가 자식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에 대해 일깨워줄 다소 거칠고 잔인하며 처절하지만 현실적인 교훈을 담고 있는 이야기가 있어 소개한다. 어느 초원에 캥거루 가족이 살았다. 하루는 아빠 캥거루가 가족을 위해 먹이를 구하러 나갔다가 그만 사냥꾼들에게 붙잡혀갔다. 아빠 캥거루가 돌아오지 않자 엄마 캥거루는 초조해졌다. 며칠이 지나도 아빠 캥거루는 돌아오지 않았다. 무슨 일이 난 줄 알고 걱정하던 엄마 캥거루는 마음을 바꿔 먹었다. 남편이 떠난 거라고 여긴 것이다. 젊고 예쁜 캥거루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간 거야. 이렇게 배신을 당할 줄이야. 남편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한 엄마 캥거루는 아들에게 말했다. 내 아빠는 우리를 버리고 떠났단다. 하지만 내가 아빠 몫까지 다 해줄 테니 염려 마라. 이후 엄마 캥거루는 아들을 보살피는데 모든 힘을 쏟았다. 아빠 없이 자라는 버릇없는 캥거루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일거수일투족을 들여다보고 챙겼다. 조금만 걱정스러운 일이 생기면 달려가 아들을 대신해 나서서 해결했다. 친구들과 다툼이 생겼을 때도 어김없이 나타나 아들을 보호하면서 방패막이가 되었다. 그렇지만 아무리 전사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아들을 돌봐도 아들의 모든 걸 대신해 줄 순 없었다. 아무래도 안 되겠어. 아이의 아들을 내 아랫배에 있는 주머니에 넣어서 키우는 게 좋겠어. 엄마 캥거루는 아들을 위하는 마음에 독립을 준비해야 할 아들을 자신의 아랫배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 그렇게 아들 캥거루는 엄마 뱃속 주머니에서 청소년기를 보내며 장성의 어른 캥거루가 되었다.
하지만 주머니 안에서 나올 생각은 아예 하지 않았다. 엄마 캥거루는 다 큰 아들을 주머니에 넣어 다니며 먹이고 입히는 게 여간 힘들고 부담스럽지 않았지만 아빠 캥거루 목까지 2배 이상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의무감에 이를 악물고 참았다. 그러는 동안 아들 캥거루는 친구들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살림을 차려 새끼 낳는 걸 보면서도 스스로 먹이 하나 구해 먹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 엄마 캥거루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되니 애써 뭔가를 할 필요가 없었다. 엄마 캥거루는 장성한 아들을 뱃속에 싣고 매일 싱싱한 풀과 시원한 물을 찾아다니느라 점점 지쳐갔다. 그러나 아들은 엄마 아랫배 주머니 속에 앉아 나보다 더 팔자 좋은 아들이 있을까 생각하며 만족스러워했다. 그러다가 마침내 엄마 캥거루가 병이 나고 말았다. 엄마 캥거루는 서서히 죽어갔다. 엄마 캥거루가 죽어가는 동안에도 아들은 엄마 뱃속 주머니에서 나올 줄을 몰랐다. 엄마 캥거루는 안타까운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다가 세상을 떠났다. 아들 캥거루는 슬피 울었다. 그런데도 죽은 엄마 뱃속 주머니에서 나오지 않았다. 엄마 뱃속 밖의 세상을 알지 못했으니까. 며칠 뒤 아들 캥거루 역시 굶어 죽고 말았다. 죽은 엄마 캥거루 아랫배 주머니 속에 웅크린 채. 캥거루족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한다. 성인이 되어 자립할 나이가 되었는데도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생각은 하지 않고 부모에게 기대 사는 젊은이를 캥거루족이라고 한다. 자의식이 부족해 자립할 생각이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취직하거나 창업해 힘들게 돈을 벌며 사는 것보다 부모한테 의존해 손쉽게 살아가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많다는 것이다. 물론 학교를 졸업해도 취업이 힘들고 경제가 좋지 않아 마땅히 일할 곳을 찾기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이 모든 역경을 헤쳐나가면서 독립적으로 삶을 개척하려는 정신과 의지가 약한 탓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몸은 이미 어른이고 공부도 할 만큼 했음에도 여전히 캥거루처럼 엄마 뱃속 주머니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다. 캥거루는 태반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 갓 나온 새끼가 1-2cm 크기에 불과할 정도로 미성숙한 상태에서 태어난다. 그래서 새끼는 출생 직후 어미 배에 있는 유관항으로 들어가 꽤 오랫동안 생활해야 한다. 유관항 속에 있는 젖꼭지에 달라붙어 6개월 내지 1년 동안 성장한 뒤에야 비로소 독립할 수 있다. 이처럼 캥거루의 가장 큰 특징은 어미 아랫배 앞에 있는 유관항이다. 종족 보존을 위해 마련된 생명 유지 장치인 것이다. 다 자란 캥거루가 나가기 싫다고 해서 마냥 머물러도 되는 장소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성장한 캥거루는 반드시 유관항에서 나와야 한다. 자연의 법칙이고 생명 유지 장치의 목적이다. 그런데 유관항도 없는 인간 사회에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MZ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더 독립적이고 자유분방한 생활을 선호한다. 그런데도 이들 중 상당수가 캥거루족이다. 20, 30대인 MZ세대에만 캥거루족이 있는 게 아니다. 40, 50대 캥거루족도 상당하다고 한다. 심지어 60대 이상의 캥거루족도 있다. 연애도 결혼도 하지 않은 채 평생 부모에게 기생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닌가 보다. 일본, 미국, 유럽 등 세계 각국 사정이 비슷한 것 같다.
최근에는 은퇴한 노부모의 연금을 빨아먹고 산다고 해서 캥거루족을 빨대족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캥거루족 혹은 빨대족의 증가는 가계로 봐선 부모 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지며 사회로 봐선 생산성이 저하되고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면서 역동성이 떨어진다. 자녀 양육과 교육 등으로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베이비붐 세대 부모들이 다 큰 자녀들의 생활비까지 부담하느라 빈곤층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 노년층의 빈곤율이 무려 45%에 이르는 현실은 이 상황이 단순한 기후가 아님을 여실히 보여준다. 출산율 저하로 인구는 급격히 줄어드는 반면 의학의 발달로 평균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때 나이 든 부모가 젊은 자식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건 재앙이 아닐 수 없다. 캥거루족처럼 어른으로서 마땅히 져야 할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심리를 심리학자들은 피터팬 증후군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육체적으로는 이미 성숙한 지 오래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정신 상태, 즉 뭔가를 책임지는 상황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서 여전히 어린아이의 정신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걸 가리킨다. 피터팬은 영국 작가 제임스 매슈 베리경이 쓴 동화 속 인물이다. 몸은 다 컸지만 마음은 성숙하지 않아 순진하고 현실 도피적인 캐릭터이다. 책임감이 없고 타인이 자신에게 거는 기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다.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부담스럽기 짝이 없는 생각 따위는 아예 하지 않는다. 피터팬 증후군의 대표적인 방어 기제는 부정, 퇴행, 합리화 등이다. 부정은 유쾌하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은 현실을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공무원 시험이나 자격증 시험 준비를 한다고 학원에 들락거리지만 친구들과 놀기 바쁘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제대로 공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퇴행은 스트레스나 불안을 느끼면 어린아이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예를 들면 뭘 해도 되는 일이 없을 때 아무 대책 없이 손을 놔버린다든가 방에 처박혀 나오지 않는다든가 엎드려 울기만 한다든가 하는 것이다. 합리화는 힘든 일이 생기면 자기만의 논리로 정당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빈둥거린다는 소리가 듣기 싫어 여기저기 이력서를 내놓곤 곧 취직이 될 거니까 하찮은 시간제 아르바이트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속으론 합격하리라 기대하지 않으면서도 말이다. 아이를 무조건 오냐오냐 기르는 게 능사는 아니다. 기죽이지 않고 제 하고 싶은 대로 하게끔 놔두는 게 좋은 부모는 아니다. 올바른 도덕성과 윤리관을 심어줌으로써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제 몫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게 훈육하는 게 부모의 역할이다. 아무렇지 않게 큰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다.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내 배만 채우면 그만인 사람들이 있다. 어떤 사람은 자그마한 잘못을 저지르고도 어쩔 줄 모르며 괴로워하고 자책한다. 반면 어떤 사람은 경악을 금치 못할 만큼 커다란 잘못을 저지르고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다. 작은 비판에도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하는 사람이 있고 엄청난 욕을 먹고 손가락질 당해도 자신을 전혀 성찰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경우도 있겠으나 대부분은 후천적으로 성장 환경과 교육 등에 의해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 태어나면서부터 도둑인 사람은 없다. 교육과 환경에 의해 도둑으로 길러지는 것이다.
맨 처음 잘못을 저질렀을 때 발견한 부모나 어른들이 따끔하게 혼을 내고 다신 그러지 않도록 뉘우칠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반복하다가 끝내 바늘도둑이 소도둑되어 큰 화를 당할 수 있다. 이 시대에 어른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노인 세대는 젊은 세대를 그저 버릇없는 철부지로만 여기고 젊은 세대는 노인 세대를 앞뒤 꽉 막힌 꼰대로만 여긴다. 나이를 먹는다고 저절로 어른이 되는 게 아니다.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삶의 모범을 보여서 비로소 어른이 된다. 어른의 권위란 거기서 나오는 것이다. 아이를 낳긴 쉬워도 제대로 된 부모가 되긴 어렵다. 나이 먹는 건 쉬워도 본받고 싶은 어른이 되는 건 어렵다. 우화 속으로 다시 들어가 보자. 엄마 캥거루의 심정이 이해는 된다. 믿었던 남편에게 배신당했다고 느꼈으니 자식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새끼 캥거루에게 깊은 애착을 갖고 온 정성을 다해 키운다. 시간이 되면 독립해서 따로 살아가도록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쓰러운 마음에 다 자란 아들을 육아낭 속에 넣어 애지중지 돌봤다.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엄마 캥거루는 육아낭 속에 든 어른 캥거루를 돌보는 일이 버거워 병이 나서 죽고 말았다. 제 힘으로 살아갈 능력을 잃어버린 피터팬 같은 아들 캥거루 역시 어울리지도 않는 육아낭 속에서 슬피 울다 굶어 죽었다. 이 모자의 비극은 어디서 시작된 걸까? 독립심 없는 아들도 문제지만 아들을 그렇게 키운 엄마 잘못이 절대적이다. 제 자식이 애틋하고 사랑스럽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을까? 그럴수록 아이를 자립할 수 있는 아이로 키워야 한다. 아이에게 독립심을 길러줘야 한다. 고기를 잡아다 먹이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한다. 자식을 잘 키우는 부모가 되고 싶다면 캥거루 엄마와는 다르게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 어렸을 땐 물론 세심하게 잘 보살펴야겠지만 어느 정도 성장하면 육아낭에서 나와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아이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행동하고 자신의 결정에 책임질 수 있게 키워야 한다. 넘어지면 바로 달려가 일으켜 세워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털고 일어나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참고 기다려줘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부모는 끝까지 나를 믿고 지켜봐주며 격려하고 후원해주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이가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것. 좋은 부모 역할은 이것 하나로도 충분하다. 인생은 끊임없는 변화와 발전의 흐름으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부모가 되는 순간은 특히나 놀랍고 큰 변화의 순간 중 하나일 것이다. 우리의 삶에 작은 씨앗을 뿌리며 그 씨앗을 사랑과 관심으로 가꾸어 키우는 것은 어떤 보물보다도 귀중한 일이다. 부모라는 단어는 단순한 상위 개념을 넘어서 사랑과 지지, 인내와 이해를 품고 있다. 부모가 되는 것은 어린 마음을 품는 것이다. 이 작은 단어는 어린 마음과 함께 성장하며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준다. 이 길은 단순한 것이 아니다. 어려운 일도 많겠지만 그 안에는 끊임없는 희망과 가능성이 존재한다.
부모가 되는 순간 우리는 그저 자신만의 삶이 아닌 또 다른 생명에 대한 책임이 생긴다. 그것은 아이들을 더 나은 세상으로 안내하고 그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끊임없는 배움과 성장의 과정이다. 부모가 되는 것은 양식과 규칙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과 이해를 통해 아이들을 지지하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부모는 끝까지 아이를 믿고 지켜봐주며 격려하고 후원해주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이가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것. 좋은 부모 역할은 이것 하나로도 충분하다. 부모로서의 역할은 어떤 보상보다도 크고 귀한 것이다. 우리의 사랑과 지도로 아이들이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때의 보람은 다른 어떤 것과도 대체할 수 없을 것이다. 쉽지는 않지만 분명 보람차고 아름다운 여정일 것이라 믿는다. 삶의 자극제가 되는 발칙한 이솝우화에는 웃음과 눈물, 재치와 감동의 이야기들이 즐비하다. 이 중에는 부모로서 우리가 자식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에 대해 일깨워줄 다소 거칠고 잔인하며 처절하지만 현실적인 교훈을 담고 있는 이야기가 있어 소개한다. 어느 초원에 캥거루 가족이 살았다. 하루는 아빠 캥거루가 가족을 위해 먹이를 구하러 나갔다가 그만 사냥꾼들에게 붙잡혀갔다. 아빠 캥거루가 돌아오지 않자 엄마 캥거루는 초조해졌다. 며칠이 지나도 아빠 캥거루는 돌아오지 않았다. 무슨 일이 난 줄 알고 걱정하던 엄마 캥거루는 마음을 바꿔 먹었다. 남편이 떠난 거라고 여긴 것이다. 젊고 예쁜 캥거루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간 거야. 이렇게 배신을 당할 줄이야. 남편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한 엄마 캥거루는 아들에게 말했다. 내 아빠는 우리를 버리고 떠났단다. 하지만 내가 아빠 몫까지 다 해줄 테니 염려 마라. 이후 엄마 캥거루는 아들을 보살피는데 모든 힘을 쏟았다. 아빠 없이 자라는 버릇없는 캥거루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일거수일투족을 들여다보고 챙겼다. 조금만 걱정스러운 일이 생기면 달려가 아들을 대신해 나서서 해결했다. 친구들과 다툼이 생겼을 때도 어김없이 나타나 아들을 보호하면서 방패막이가 되었다. 그렇지만 아무리 전사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아들을 돌봐도 아들의 모든 걸 대신해 줄 순 없었다. 아무래도 안 되겠어. 아이의 아들을 내 아랫배에 있는 주머니에 넣어서 키우는 게 좋겠어. 엄마 캥거루는 아들을 위하는 마음에 독립을 준비해야 할 아들을 자신의 아랫배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 그렇게 아들 캥거루는 엄마 뱃속 주머니에서 청소년기를 보내며 장성의 어른 캥거루가 되었다. 하지만 주머니 안에서 나올 생각은 아예 하지 않았다. 엄마 캥거루는 다 큰 아들을 주머니에 넣어 다니며 먹이고 입히는 게 여간 힘들고 부담스럽지 않았지만 아빠 캥거루 몫까지 2배 이상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의무감에 이를 악물고 참았다. 그러는 동안 아들 캥거루는 친구들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살림을 차려 새끼 낳는 걸 보면서도 스스로 먹이 하나 구해 먹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 엄마 캥거루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되니 애써 뭔가를 할 필요가 없었다. 엄마 캥거루는 장성한 아들을 뱃속에 싣고 매일 싱싱한 풀과 시원한 물을 찾아다니느라 점점 지쳐갔다. 그러나 아들은 엄마 아랫배 주머니 속에 앉아 나보다 더 팔자 좋은 아들이 있을까 생각하며 만족스러워했다. 그러다가 마침내 엄마 캥거루가 병이 나고 말았다. 엄마 캥거루는 서서히 죽어갔다.
엄마 캥거루가 죽어가는 동안에도 아들은 엄마 뱃속 주머니에서 나올 줄을 몰랐다. 엄마 캥거루는 안타까운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다가 세상을 떠났다. 아들 캥거루는 슬피 울었다. 그런데도 죽은 엄마 뱃속 주머니에서 나오지 않았다. 엄마 뱃속 밖의 세상을 알지 못했으니까. 며칠 뒤 아들 캥거루 역시 굶어 죽고 말았다. 죽은 엄마 캥거루 아랫배 주머니 속에 웅크린 채 캥거루족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한다. 성인이 되어 자립할 나이가 되었는데도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생각은 하지 않고 부모에게 기대 사는 젊은이를 캥거루족이라고 한다. 자의식이 부족해 자립할 생각이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취직하거나 창업해 힘들게 돈을 벌며 사는 것보다 부모한테 의존해 손쉽게 살아가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많다는 것이다. 물론 학교를 졸업해도 취업이 힘들고 경제가 좋지 않아 마땅히 일할 곳을 찾기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이 모든 역경을 헤쳐나가면서 독립적으로 삶을 개척하려는 정신과 의지가 약한 탓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몸은 이미 어른이고 공부도 할 만큼 했음에도 여전히 캥거루처럼 엄마 뱃속 주머니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다. 캥거루는 태반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 갓 나온 새끼가 1-2cm 크기에 불과할 정도로 미성숙한 상태에서 태어난다. 그래서 새끼는 출생 직후 어미 배에 있는 유관항으로 들어가 꽤 오랫동안 생활해야 한다. 유관항 속에 있는 젖꼭지에 달라붙어 6개월 내지 1년 동안 성장한 뒤에야 비로소 독립할 수 있다. 이처럼 캥거루의 가장 큰 특징은 어미 아랫배 앞에 있는 유관항이다. 종족 보존을 위해 마련된 생명 유지 장치인 것이다. 다 자란 캥거루가 나가기 싫다고 해서 마냥 머물러도 되는 장소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성장한 캥거루는 반드시 유관항에서 나와야 한다. 자연의 법칙이고 생명 유지 장치의 목적이다. 그런데 유관항도 없는 인간 사회에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MZ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더 독립적이고 자유분방한 생활을 선호한다. 그런데도 이들 중 상당수가 캥거루족이다. 20, 30대인 MZ세대에만 캥거루족이 있는 게 아니다. 40, 50대 캥거루족도 상당하다고 한다. 심지어 60대 이상의 캥거루족도 있다. 연애도 결혼도 하지 않은 채 평생 부모에게 기생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닌가 보다. 일본, 미국, 유럽 등 세계 각국 사정이 비슷한 것 같다. 최근에는 은퇴한 노부모의 연금을 빨아먹고 산다고 해서 캥거루족을 빨대족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캥거루족 혹은 빨대족의 증가는 가계로 봐선 부모 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지며 사회로 봐선 생산성이 저하되고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면서 역동성이 떨어진다. 자녀 양육과 교육 등으로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베이비붐 세대 부모들이 다 큰 자녀들의 생활비까지 부담하느라 빈곤층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 노년층의 빈곤율이 무려 45%에 이르는 현실은 이 상황이 단순한 기후가 아님을 여실히 보여준다. 출산율 저하로 인구는 급격히 줄어드는 반면 의학의 발달로 평균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때 나이 든 부모가 젊은 자식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건 재앙이 아닐 수 없다.
캥거루족처럼 어른으로서 마땅히 져야 할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심리를 심리학자들은 피터팬 증후군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육체적으로는 이미 성숙한 지 오래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정신 상태, 즉 뭔가를 책임지는 상황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서 여전히 어린아이의 정신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걸 가리킨다. 피터팬은 영국 작가 제임스 매슈 베리경이 쓴 동화 속 인물이다. 몸은 다 컸지만 마음은 성숙하지 않아 순진하고 현실 도피적인 캐릭터이다. 책임감이 없고 타인이 자신에게 거는 기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다.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부담스럽기 짝이 없는 생각 따위는 아예 하지 않는다. 피터팬 증후군의 대표적인 방어 기제는 부정, 퇴행, 합리화 등이다. 부정은 유쾌하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은 현실을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공무원 시험이나 자격증 시험 준비를 한다고 학원에 들락거리지만 친구들과 놀기 바쁘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제대로 공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퇴행은 스트레스나 불안을 느끼면 어린아이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예를 들면 뭘 해도 되는 일이 없을 때 아무 대책 없이 손을 놔버린다든가 방에 처박혀 나오지 않는다든가 엎드려 울기만 한다든가 하는 것이다. 합리화는 힘든 일이 생기면 자기만의 논리로 정당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빈둥거린다는 소리가 듣기 싫어 여기저기 이력서를 내놓곤 곧 취직이 될 거니까 하찮은 시간제 아르바이트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속으론 합격하리라 기대하지 않으면서도 말이다. 아이를 무조건 오냐오냐 기르는 게 능사는 아니다. 기죽이지 않고 제 하고 싶은 대로 하게끔 놔두는 게 좋은 부모는 아니다. 올바른 도덕성과 윤리관을 심어줌으로써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제 몫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게 훈육하는 게 부모의 역할이다. 아무렇지 않게 큰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다.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내 배만 채우면 그만인 사람들이 있다. 어떤 사람은 자그마한 잘못을 저지르고도 어쩔 줄 모르며 괴로워하고 자책한다. 반면 어떤 사람은 경악을 금치 못할 만큼 커다란 잘못을 저지르고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다. 작은 비판에도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하는 사람이 있고 엄청난 욕을 먹고 손가락질 당해도 자신을 전혀 성찰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경우도 있겠으나 대부분은 후천적으로 성장 환경과 교육 등에 의해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 태어나면서부터 도둑인 사람은 없다. 교육과 환경에 의해 도둑으로 길러지는 것이다. 맨 처음 잘못을 저질렀을 때 발견한 부모나 어른들이 따끔하게 혼을 내고 다신 그러지 않도록 뉘우칠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반복하다가 끝내 바늘도둑이 소도둑되어 큰 화를 당할 수 있다. 이 시대에 어른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노인 세대는 젊은 세대를 그저 버릇없는 철부지로만 여기고 젊은 세대는 노인 세대를 앞뒤 꽉 막힌 꼰대로만 여긴다. 나이를 먹는다고 저절로 어른이 되는 게 아니다.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삶의 모범을 보여서 비로소 어른이 된다. 어른의 권위란 거기서 나오는 것이다. 아이를 낳긴 쉬워도 제대로 된 부모가 되긴 어렵다. 나이 먹는 건 쉬워도 본받고 싶은 어른이 되는 건 어렵다.
우화 속으로 다시 들어가 보자. 엄마 캥거루의 심정이 이해는 된다. 믿었던 남편에게 배신당했다고 느꼈으니 자식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새끼 캥거루에게 깊은 애착을 갖고 온 정성을 다해 키운다. 시간이 되면 독립해서 따로 살아가도록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쓰러운 마음에 다 자란 아들을 육아낭 속에 넣어 애지중지 돌봤다.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엄마 캥거루는 육아낭 속에 든 어른 캥거루를 돌보는 일이 버거워 병이 나서 죽고 말았다. 제 힘으로 살아갈 능력을 잃어버린 피터팬 같은 아들 캥거루 역시 어울리지도 않는 육아낭 속에서 슬피 울다 굶어 죽었다. 이 모자의 비극은 어디서 시작된 걸까? 독립심 없는 아들도 문제지만 아들을 그렇게 키운 엄마 잘못이 절대적이다. 제 자식이 애틋하고 사랑스럽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을까? 그럴수록 아이를 자립할 수 있는 아이로 키워야 한다. 아이에게 독립심을 길러줘야 한다. 고기를 잡아다 먹이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한다. 자식을 잘 키우는 부모가 되고 싶다면 캥거루 엄마와는 다르게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 어렸을 땐 물론 세심하게 잘 보살펴야겠지만 어느 정도 성장하면 육아낭에서 나와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아이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행동하고 자신의 결정에 책임질 수 있게 키워야 한다. 넘어지면 바로 달려가 일으켜 세워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털고 일어나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참고 기다려줘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부모는 끝까지 나를 믿고 지켜봐주며 격려하고 후원해주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이가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것. 좋은 부모 역할은 이것 하나로도 충분하다.